연이은 흙탕물 사태에 청주시가 대대적인 상수관로 세척에 나섰습니다. 진작에 조치가 필요했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쏟아졌습니다. 충청북도가 청주 오창을 판교 같은 디지털 신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수 인재 유치가 핵심입니다. 단양역 주변에 1,000억 원대 대규모 테마파크가 추진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펀드를 처음으로 활용해 사업비를 마련합니다. 기업만 유치하고 숙소가 없는 보은군에 주거단지를 만듭니다. 숙소를 주면 청년 인구가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충북 소식입니다. 청주 오송 일부 지역 주민들이 넉 달 사이 2차례나 흙탕물이 섞인 수돗물로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결국 청주시가 상수관로에 대한 대대적인 세척 작업을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그 이유를 전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정집 주방에서 흙탕물 섞인 수돗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이런 줄도 모르고 임산부는 이 물에 밥까지 지어 먹었고 수돗물에 몸을 씻은 아이는 밤새 가려움증에 시달렸습니다. 계속 뒤척거리면서 목을 계속 긁더라고요. 그게 빨개지고 간지럽다고 얘기도 많이 하고요.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4월 같은 장소에서 넉 달 사이 흙탕물 피해가 반복됐습니다. 원인은 상수관로 바닥에 쌓여 있는 미세 토사. 청주시가 16억 원을 들여 상수관로 세척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 토사가 보이는 곳을 먼저 CCTV를 촬영한 후에요. 수압으로 바닥에 있는 토사들을 바깥으로 배출해서 제거하는 작업 공법입니다. 상수관로 세척 작업은 이곳을 시작으로 이 길을 따라 단독주택과 상업지역에서 우선 시행됩니다. 이번 세척 작업은 다음 달 10일까지 진행되고 나머지 아파트 및 공장 권역은 8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됩니다. 세척은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늦은 밤과 새벽 사이 이뤄집니다. 세척 과정에서 또 흙탕물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주거상업 권역의 2군데의 공원에 비상급수 급수차와 물병을 대기시켜서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난해 처음 문제가 터졌을 때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넉 달 만에 다시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너무 대처가 미흡했다? 왜냐면 터진 지 진짜 얼마 안 됐는데 또 다시 터졌으니까. 특히 상수관로 세척은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도 했던 조치인데 이번엔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때 제대로 안 하셨으니까 이게 지금 세척 작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냥 괜찮겠지 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그 세척 작업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청주시는 지난번에는 임시로 토사를 제거했다면서 이번에는 확실히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충청북도가 청주 오창을 판교와 같은 디지털 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서울 양재동 밑으로 가면 인재 구하기 힘들다라는 말이 디지털 업계에는 널리 퍼져 있는데요. 결국 사람을 구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비엠 등 첨단 기업이 밀집한 청주 오창 과학산업단지. 전국 9개 시도가 도전한 차기 디지털 혁신 거점에 경남 창원과 함께 최종 선정됐습니다. IT 관련 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디지털 신도시, 이른바 제2의 판교를 만들겠다는 사업입니다.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빅데이터와 블록체인 등 4가지 분야 기업을 유치하는 게 목적입니다. 디지털 산업은 제조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에서는 3년간 63억 원을 줄 테니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이뤄보라는 건데 전체 예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지방비 27억 원을 더해도 총 90억 원.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충청북도는 지금 짓고 있는 오창 혁신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업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곳이 디지털 혁신의 시작점이 될 지원센터입니다. 오는 연말 준공될 예정인데요. 5층짜리 건물을 짓는데 120억 원이 들었습니다.
2027년 구축될 방사광 가속기를 활용해 관련 기업 유치는 물론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정부 사업을 더 끌어오는 게 목표입니다. 관건은 우수한 인력 유치입니다. 디지털 업계에서는 회사가 양재 밑에 있으면 인재 영입이 어렵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기업이 우수 인력을 구하는 게 힘들고 그만큼 기업이 내려올 확률도 적습니다. 우수 인력들이 살만한 정주 여건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을 또 잘 알고 전문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 위주의 어떤 도시 계획을 만들고 시설들을 만들고. 충청북도는 디지털 기업 유치를 통해 기존에 있던 바이오와 반도체, 2차 전지 기업이 더 성장하도록 산업 구조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제천 단양 엄태영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선에 성공한 엄태영 의원 등 6명을 지명직 비대위원으로 의결해 비대위를 꾸렸습니다. 황의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일하는 비대위를 가장 많이 고려했고 충청권 대표로 엄 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새로운 지도부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초청으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상견례를 겸한 만찬도 가졌습니다. 오송 참사 수사를 지휘하는 청주지검장이 사직서를 내면서 전격 교체됐습니다. 배웅원 청주지검장은 오늘 사직서를 제출하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국민의 신뢰를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에 한없이 성찰했다고 적었습니다. 신임 청주지검장으로 박영빈 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장이 임명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신설한 이후 검찰 고검장과 지검장 7명이 법무부에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의 대표적 관광지인 단양이 단양역과 시로섬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테마파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산업은행이 마련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전국 최초로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간 100만 명이 찾는 단양의 대표적 관광지 만천하 스카이워크. 이곳에서 남한강을 가로질러 단양역까지 케이블카가 설치됩니다. 단양역 인근에는 남한강을 바라보는 200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섭니다. 기차가 다니지 않는 심곡 터널은 미디어 아트 터널로 꾸며집니다. 단양군이 추진 중인 이른바 단양역 테마파크의 핵심 사업입니다. 올해 안으로 착공해 3년 뒤인 오는 2027년 완공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1,133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 조달입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대규모 사업의 자금 조달 방식이던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쉽지 않은 상황. 단양군은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이 주관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의 공모에 전국 첫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전국 1호 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1,133억의 사업비 가운데 지역 활성화 펀드가 직접 113억을 지원하고 금융기관과 민간 컨소시엄의 펀드 운영을 위한 보증도 담당하게 됩니다. 각종 인허가라든가 모든 행정 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인데 유독 안 된 것이 PF가 잘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분야를 은행권 대출이 아주 용이하게 되는. 정부의 관심도 큽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2일 사업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본 뒤 지역 특성을 반영해 지역이 주도하는 이런 사업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1호로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전국의 다양한 지역에서 많은 곳이 이러한 투자 펀드의 제공을 받아서 지역 주도 발전을 하는데 큰 동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통해 신속 가동 지원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 정부는 투자 심사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밀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각광받는 우리 관광 단양으로 거듭날 것 같고 아마 이로 인해서 연간 관광객이 한 100만 명 정도 추가 유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에 만천하 스카이워크와 남한강 잔도 등 인공 구조물로 관광객 유치에 성공한 단양군이 다시 한번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대청호 주변 골프장에 대한 공동 생태조사가 무산됐습니다. 충북과 충남, 대전 등 60여 개 시민단체는 지난해 11월 예정지 주변에 대해 건설사와 공동 생태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조사 내용에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조사단 운영기간 사업을 저지하거나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업체 측에서 제시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옥천군 동이면 일대 119만 제곱미터에 추진되는 27홀 규모 골프장 건설 사업에 대해 충청북도는 관계기관과 승인을 검토 중입니다. 최근 기업 유치를 통해 도내 군 지역으로 취업해오는 청년들이 늘고 있지만 숙소가 부족해 지역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훈군이 정부의 지역 활력타운으로 선정돼 청년 주거단지를 만들기로 했는데 청년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50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보훈 산업단지. 이곳에 근무하는 800여 명 가운데 40% 정도가 청주와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보훈군은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숙소 부족.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체까지 늘어나며 보훈 내 원룸은 물론 아파트 월세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매물이 없어요. 거의 그래 나오면 그냥 없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룸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기준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3개 시와 증평을 제외한 7개 군에서 거주지 기준 취업자 수가 다른 지역 출퇴근자를 고려한 근무지 기준 취업자 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숙소가 부족해 취업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기업 유치 효과를 최대한 살리지 못하고 기업 구인날을 부추기는 원인도 되고 있습니다. 1년간에 앞서서 이제 청년 근로자들이라든가 근로자들이 이제 조금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기숙사라든가. 정부는 전국 10곳의 지역 활력타운을 조성하며 충북에서 선정된 보훈에서는 청년 유입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379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28년까지 보훈읍 2만 2천여 제곱미터에 들어설 지역 활력타운에는 주거단지와 생활인프라, 창업 아카데미 등이 조성됩니다. 주거단지는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당장 부족한 숙소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훈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유지시키려면 이 젊은 층에 대한 인구 구조에 있어서 더 확장시키는 정책들이 저희들은 계속해서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이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를 늘리고 있지만 취업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착의 터전을 만들어 청년 인구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청년 창업까지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 실험이 보훈에서 시작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충북대가 의대 증원 내용을 담은 학칙 개정안 심의 절차를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충북대는 각각 내일과 16일 진행할 예정이었던 교무회의와 대학 평의원 회의를 각각 일주일씩 미루기로 했습니다.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이후 그 결과를 회의에 반영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무회의에서는 의대 정원을 49명에서 2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학칙에 반영할지 심의하고 평의원회는 이 결정을 최종 의결합니다. 충주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다음 달 3일부터 전면 개편됩니다. 충주시는 기존 100개 노선을 71개로 감축하는 대신 운행 횟수를 567회로 36회 늘립니다. 또 봉계 사거리에서 사과나무 사거리, 호수 사거리에서 제2로터리까지 신규 순환 노선을 만들고 대학과 호암지구, 신연수동을 잇는 대학교 순환 노선을 신설했습니다. 충북 소식 마칩니다. 고맙습니다.